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1+1 남보다 더 많이 하자. 어차피 이럴 거는 조직에서 좀 1등으로 하자. 냉혹하지만 그래야 서바이벌 게임이겠죠.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 당신 회사에 내가 5년 안에 어떻게 바꾸겠다. 이래서 보는 사람이 눈이 팍 뜨게. 그렇게 또 홍보를 해야지, 나를 어필해야지. 이름이 기억되게. 저는 형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깊은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인에게 물었어요. 성공하는 직장인들한테 당신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어떤 게 최고의 비결일까 물었어요. 뭐 같습니까? 저 밑에 흐릿하게 보면 답은 좀 컨닝 페이퍼는 나와 있는데 뭘까요? 인간관계 좀 뭐 컨닝이 돼 있으니까. 또 뭐겠어요?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요즘 말로는 이제 에티켓, 매너인데 이게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응답자의 그 93%가 인간관계예요. 이게 싸가지 있고 예의 바르고 매너가 있는 거. 근데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뭐 10명, 20명 회사도 있지만 큰 회사 하는 막 10,000명, 20,000명도 되니까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거의 보면은 입사 3년, 4년 지나서는 전화통 갖고 일을 많이 하죠. 들었다 놨다 하면. 동료들, 주요 포스트 부서에 이거 좀 도와줘? 어떻게 해? TFT 구성해? 이거 오는데 똑똑한 사람은 그런 게 잘 안 되죠. 수그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구소, R&D 쪽에 배치를 받아서 한 3년, 5년 잘 나가다가 소멸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아마 지금도 그래. 지금은 이제 평준화돼서 지방대 출신을 많이 뽑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예절과 행동, 에티켓,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 대인관계 없으면은 끝이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겠지만 더 수그리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 예, 제가 한 30대 시절에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저거. 당나라 임재선사라는 분이 썼다고. 뭐 인터넷 치면 잘 나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재 오늘 이곳, 여기 재단이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본래 이제 삼성 같은 데는 최선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위에 임원들이. 왜?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삼성에서는 최고, 1등주의 뭐 이래요. 살벌해져 좀. 살벌해. 우리는 일을 할 때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1등을 해야지 살아남는다. 우리 회사가 전 세계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디에 가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뭐 학원에 갔든지 자기개발 쪽에 가서 있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멀티플리의 사고방식을 좀 갖자. 좀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수많은 교육이 있는데 교육장에 교육을 받을 때도 우리 이분은 지금 막 잘 기르고 하고 있는데 노트에다가 그냥 가운데 쫙 그어서 교육 받아. 강사가 얘기하면 뭐 한 20%만 소화하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강사가 얘기하는 걸 집에 뭐 재테크로 주식으로 돌린다는 애 교육으로 돌린다든가 해서 막 멀티플레이어 머리를 잡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의 초점을 놓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내 걸로 해서 부서에 내 가정에 내 재테크에도 막 바로바로 활용했던 기억이 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좀. 노트에 보면은 반절은 내 생활에 있어요. 회사에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화는 데 가고 내 옆에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또 부하들한테 동료들한테 뭐 보고서도 꾸밀 때도 있고 좀 다채롭게 다변하게 했다. 1+1 정신이다 좀 했죠. 하나만 알려주면은 내 방식대로 소화시키는 응용 능력이랄까 그런 걸로 해서 좀 지방의 컴플렉스를 좀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이제 한 15분, 뭐 20분 계시는데 여기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강의를 뭐 퀄리티를 떠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제 말하는 것 태도 제 30년의 그 인생의 노하우를 여기서 한 두세 분은 퍼펙트하게 자기 거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소화를 시킬 거예요. 두세 명은 지금 야, 잘못 왔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조직은 저렇게 262 법칙이니까. 파레토 법칙이라고 또 80대 20의 법칙이 있죠. 20%가 전 세계 돈을 또 80% 다 갖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저게 162. 서울대 스카이대 수석들을 쫙 이 교실에 모아놨어. 다 1등 나옵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저런 거죠. 그 전에 제가 아마존 밀림에 가서 우리 삼성 브라질 공장이 있어서 한 5년 동안 주전을 나갔어요. 식구들 다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상파울루에 우리 교포 한 5만 명이 살아요. 옷장 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마나우스의 적도니까 적도예요. 거기는 1년 내내 40도 막 버글버글 끄니까. 근데 거기 와서 이제 옷가게를 하다 망해서 마나우스 시골로 온 거죠. 와서 보니까 꽃이 1년 내내 피어있거든. 적도니까. 향기는 적어요. 꽃이 1년 내내 피어있죠. 적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한국의 양복을 여기다 하면 되겠다. 꽃이 1년 내내 피니까. 우리는 채취 기간이 한 90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360일 채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상부 쪽에서 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노스 키웠대요. 그래서 벌을 키우니까 막 긁잖아 이렇게. 눈피가 없으니까 계속 따니까 물론 벌꿀 값은 설탕보다 쌉니다. 비슷해 설탕 값이 나게. 왜? 너무 널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봉 거 이게 분봉을 하잖아요. 분봉.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벌들을 빼서 얘는 하루에 1kg를 빼는데 얘는 5kg를 따온다. 그럼 5kg 통을 분봉을 하잖아요. 분봉. 저렇게 20% 일 잘하는 애들을 이렇게 별도로 분봉을 해서 갖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막 5kg씩 계속 따는 거지. A급들이니까. 그러더니 한 석 달 지나니까 생산량이 점점 감소돼서 나중에는 저렇게 가더라는 거죠. 계속 A급 벌만 분봉을 했는데도 실이 지나면 한 6개월 지나면 저런 식으로 다시 2, 6, 2로 열심히 한 놈. 비가 오면 안 나가서 앉아서 꿀만 먹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놀고 먹는 사람이 고가가 더 좋고 이 사람은 뭐 대리가 되고 늦이고 이럴 때는 저도 이렇게 막 심란하죠. 마음이. 제가 뭐 성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사업이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노조를 만들어서 이병철 할아버지 묘에 노조의 깃발을 꽂아보자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요주인물 저 녀석은 공인노무사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노조를 많이 노동법을 아는 놈이 저러면 되냐 막 이래가지고 인사팀에서 두세 명씩 따라붙어요. 출퇴근하면 따라붙는 놈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사네. 그래서 회사에서 좋은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또 좋은 책들만 읽으니까 연애소설은 한 번도 안 읽어봤네요. 전략서 뭐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책만 많이 읽어서 스스로 다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자기 스스로 갈았죠 많이. 그래서 우리는 꼭 조직을 끌고 가는 혁신주의자 리딩하는 그쪽 그룹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품질을 명했습니다. 호감을 받는 사원, 호감 받는 사람. 처음에 얘기했죠. 싸가지라고. 예, 싸가지. 예, 저 얘기는 제가 이제 한국품질명장부 회장을 맡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쪽 얘기거리가 더 많은데 깐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1,100명이 되는데 다 막 거의 장군감들이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한 회사를 한 10대 그룹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10대 그룹에 큰 회사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 자존감이 세고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손기술도 관리 기술 다 좋은데 목이 뻣뻣해지는 우리 멤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서 노다지 강조하는 게 저겁니다. 우리들은 큰일 났다. 대한민국 국가 품질 명장, 나라에서 칭호를 받은 명장이 뭐냐. 우리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다. 인성이 취약하다. 우리 캐릭터가 이거 이상하게 돌아간다. 우리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부 40대, 50대, 60대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 인성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 좀 관리 기술을 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스탠스, 자세입니다. 자세. 밑에는 이제 애티튜드, 태도. 자세, 태도.
인성, 이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또 기업에서나 우리 인간관계에서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인간관계 만나면서 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을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웠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또 끝까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여기도 강조되는 게 이제 계속 퀄리티죠. 퀄리티. 예. 인간관계 퀄리티요. 퀄리티. 우리가 지금 커피숍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우리가 지금 양 관리는 별로 안 하잖아요. 어디 가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서비스가 태도가 좋은가, 이걸 보고 가잖아요. 똑같은 거든 인간관계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퀄리티 있게, 품격과 품위가 있게 좀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맨머신 있잖아요. 여기 혹시 산업경영공학과 출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알고도 질문? 산업경영. 우리가 이제 공장을 뭘 만들려면은, 물건을 만들려면은 4가지 M자가 있어야 돼. 저 2개 있잖아요. 사람과 기계가 있어야 돼. 맨머신 시스템.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메커니즘. 또 메커니즘. 메커니즘 너무 어렵고 아주 기본적이니까 맨머신,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고 물건을 만들려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배터리야.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 있어. 사람 있고 재료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또 뭐 하나가 뭘 만들려면은 뭐겠어요? 방법, 메서드. 이 포엠이요. LG든 GE든 현대자동차든 간에 요 포엠 관리를 잘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해 가지고 현장 관리자 또 간부가 되는 길이거든. 이 포엠을 적절히 잘 조율을 해서 돈 많이 벌게 만들어내는 게 프로 골퍼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게. 그래서 포엠을 강조하는 거예요. 4가지 M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최고 으뜸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엠. 일반적으로 가면은 지금 맨머신 시스템이라고 사람만 작업하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도자기 굽는 것도 모터 돌려서 막 요새 돌려 이렇게 맨머신 시스템, 사람과 기계 같이. 이제 IA 로봇가 이제 창궐 하게 되면 분포가 IA가 80%, 사람은 20% 되겠죠, 이게. 맨머신 시스템에. 대부분의 공장 가면, 큰 회사 가면은 거의 뭐 기계로 다 하죠, 지금은. 기계로 다 하고 사람은 이제 통제만 하는데 맨머신을 잘해야 된다. 사람 인이니까 그냥 당연히 인재 관리가 되겠죠. 사람 관리. 기업은 곧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뭐 계급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저 물의 관리, 저 2가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죠. 아마 EX 쓸 때도 좀 차원이 높을래나? 저런 얘기를 가미해서 쓰면 내가 배워왔던 전공과 내가 실습했던 인턴 생활에 플러스에 저거. 왜냐면 특히 큰 제조업체로 내가 원서를 낼 때는 저게 강력히 좀 필요하죠. 나는 이렇게 배운 사람, 나는 이 2가지 물을 유용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있습니다를 표현해 주면은 면접관의 임원들은 보고 번뜩일 거예요. 이게 그 토익 뭐 900 몇 점에 뭐 어디 현란하게 뭐 이게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러지 말고 좀 물에 대한 포엠에 관한 얘기를 좀 쓰면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저 NCS 나오는데 NCS 들어보신 분? NCS 다 들어봤죠? 능력 중심 사이에 딱 맞아. 지금 여러분들 스펙도 저리 같으면은 막 토익이 어떻다 막 자격증 몇 개다 그러죠.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안 봐요. 이번에 기업에 우리도 실습 보낼 때 학점을 빼버리죠. 옛날 이력서 보면 학점이 있어요. 이게 작년나. 앞으로는 사진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제 사진도 필요 없어요. 이제 너무 인간 존중이 되나 봐. 그래서 학점까지도 필요 없게. 왜 학점 볼 필요도 없고 또 기업에서 보니까 학점이 낮은데요, 높은데요, 이 소리 없더라고. 또 NCS는 그런 옛날 같은 스펙이 아닌 현실에 맞게 되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를 채용한다 하면 이제 간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같으면 저는 NCS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친절도,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데 경험했던 그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을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대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들은 지금 NCS 채용방식으로 다 돌고 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도라서 신정부에서도 저건 계속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펙이 이를테면 이제 삼성의 공채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이게 확률상 삼성 공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는 꼭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 내 친구가 들어갔으니까 집에서 원하니까 나는 무조건 삼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구종 세트를 들고 가야 됩니까? NCS 사고 방식으로 능력 중심의 세상으로 보면은 삼성을 가고 싶다. 이제 공채는 이를테면 이제 앞문으로 정규 코스로 들어간다. 대문으로. 근데 이제 뒷문은 아니고 측문으로 옆문으로 들어가자 삼성을. 그게 경력직 채용이에요. 경력직 채용. 삼성 때 보니까 우리 홈피를 보면은 경력직 채용이야. 설비 보전맨 딱 봤어. 뭐 자격증 있을 것. 여기서 경력 3년 이상, 7년 이상은 우대, 뭐 5년 이상 우대, 뭐 이렇게 그 레파토리가 10년 동안 똑같더라고. 날 잡으면 맞겠지. 그러니까 그 삼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공채 너무 힘들으니까 경력직 채용을 도전해라. 예를 들어 내가 소프트웨어 전공이다. 그럼 삼성 SDS예요. SD 홈피를 아빠가 주식시장 검색하듯이 날마다 들어가서 두세 번씩 바라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경력직 채용이 있어. 똑같아. 자격 요건이 서너 가지 있어. 그 서너 가지 조건을 작은 기업이 일단 취직해서 고피스던 작은 기업이 취직해가지고 경력을 쌓라는 거예요. 커리어를 쌓아. 그 자격증만 따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으로. 보통 평범한 전국구 저런 스펙이 아닌 삼성 SD에서 노리는 무슨 SK 이노베이션 들어가고 싶으면 그쪽에서 노리는 경력직의 스펙. 그 기준만 미리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연문으로 들어가면 동기들보다 한 2, 3년 늦겠죠. 그래도 한 5년, 6년 지나면 똑같아. 이제 대충 대리, 과장, 차장 때는 똑같더라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앞서거나 뒷선에서 똑같아. 그래서 꼭 대기업을 원하면은 경력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 회사에 요구하는 스펙. 그런 회사들은 저게 토익을 900점 이게 없어요. 그냥 이게 통해서 5년 이상. 그다음에 뭐 설비 관리 기사 있으면 우대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간단해. 썰렁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좀 도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스펙을 쌓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새소리 들으려면은 나무를 심어야 새가 날아온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서 일단 들어가서 칼을 갈고 그 다음에 좋은 데를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한번 낮은 자리 가면은 계속 낮은 자리 갈 수 있으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35년 전에 삼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그냥 이직률이 30%예요. 그냥 막 100명 들어오면 한 2달 지나면 30명이 막 빠져나가 이랬거든. 지금은 이제 안 나가서 달인데 한 명도 안 나가서 달인데 모르는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좀 눈높이를 낮춰갖고 일단 들어가서 칼을 간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죠. 소프트웨어 학생들을 공대 학생들을 상암동 DMC 쪽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많으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 판교 또 디지털 단지에 판교 쪽이 깐깐해져. 그 IT 쪽은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보내놓고 얘야 가서 말이야. 일단 지금 가는 회사가 크게 네임밸류 없으니까 너 가서 판교 IT밸리 IT 기업에 쫙 봐. 막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엑셀에 쫙 다운받아가지고 노래라. 홈피를 봐. 날마다 홈피를 조사해서 네 맞는 취향의 회사를 압축시켜라. 10개. 한 4개월 끝날 때는 한 6개를 압축시켜서 찍어. 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을 거야 그거. 그 회사를 들어가려면 작은 기업에서 칼을 갈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어딘지. 판교 IT밸리에서 IT 회사들 깐깐한 거 좋으니까 노리면 되거든. 근데 한 2달 지나서 야 어디 몇 개 구했어? 보낼 때는 똑같아. 없어. 데이터 분석도 안 돼. 뭐 그러면 하시절이지. 놀이해야지. 우리가 아빠들이 주식하듯이 엄마들이 주식하듯이 어떤 게 우량 주식인지 어떤 게 관리 대상 종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아야 된다고. 이거 계속 홈피를 들어가 보면 네게 맞는 회사가 있거든. 요거 5년 후에 내가 들어간다. 이거 내가 대리로 갈 거야.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요구하는 스펙이 뭔지를 준비를 하자. 지금은 우산 비 오니까 우산 쓰고 있다가 칼을 갈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가 점검하면은 물어보면 없어. 안 돼 있어. 아직 애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취업에 애절한 게 없다. 이제 7가지 비밀
비밀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지만 조직을 리딩해라. 아까 제가 그랬죠. 이리기에 조직을 끌고 가자. 끌려가는 데 있지 말고 이리죠. 그래서 보면 저게 호기심.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은 조직에서 회의를 하면은 거의 이제 상사가 과장이나 팀장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박정희 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이 해요. 그런데 요새는 온유하고 내강형이 있어요. 팀장, 부장도 여성이 많거든. 굉장히 간부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성 특유의 그 리더십, 다 포용의 리더십 하면서 조직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는 좀 박해. 우리가 한국 정서상 호기심 있으면 좀 질문 좀 많이 해라. 직장 생활에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근데 이제 질문도 부장님 뭐 이거는 이래요? 이러면 또 아까처럼 싸가지가 되니까 부장님 제 생각은 제 아이디어는 이런데요. 그러니까 안을 내주고 많은 데서 못 올 것 같으면 옆에 있는 김 대리님한테 대리님 제 생각은 이런데 나중에 얘기를 해서 김 대리는 우리 미스 김이 김머시기 사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또 부장한테 전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리듬크하게 끌고 가면서 조직의 시너지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기심, 궁금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자. 이제 보고가 있어요. 보고. 홍길동 사원 신입이니까 일 좀 뭐 들어온 지 2달 됐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회의가 있는데 화요일까지 뭐 좀 보고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납기의 딜레마라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납기가 딱 돼서 가져오면은 그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그게 긴장해서 들고 왔으니까 제일 꽤 있는 방법은 월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까지 가져와라 그러면 수요일 날 갖다 주는 거죠. 하루 전날 깨지고 수정할 시간이 있는데 납기 그날 오전이나 납기 저녁이 다 돼서 갖다 주면은 이제 상사가 성질나거든. 100% 화냅니다. 왜? 아무리 똑똑한 부하라도 상사 마음이 들어가야 돼. 부하는 그리기만 하는 거예요. 보고서 상사가 뭐 주제를 주면 부하의 아이디어로 이제 보고서는 다 작성이 되죠. 삼성이나 LG의 전략 보고, 그룹의 비서실 전략 보고는 대리들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정말 잘해요. 요즘 친구들 대리 주임급들이 정말 잘해요. 야 대단해. 야 작년 거 이건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봐. 그러면 난 파워포인트 기가 막히게 와. 뿅 갈 정도로 정말 잘해. 보고를 하루 이틀 전에 하자. 제일 좋은 건 월요일 하달이 떨어지면은 바로 왜 대리한테 화요일에 들고 가는 거죠. 대리님, 팀장님이 뭐 금요일까지 달라는데 제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대리님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지. 그럼 대리 이제 3년에 짬밥을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날은 과장 보고해서 절차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천천히 조금씩 깨지면서 배운 게 좋다. 마지막 날 가면은 상사는 이미 막 혈압이 거지 올라와 있거든. 이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그림이야. 그러면 깨지는 거거든. 그래서 많이 깨져봤거든. 그래서 꾀가 나가지고 나는 화요일 날 김 대리님 오늘은 퇴근 몇 시에 하십니까? 그럼 몇 시에 한다고 뭐 뇌물 공세도 해 집 따르는 뭐 제가 오늘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간도 좀 보고 노하우도 얻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저 문화가 꼭 타이밍을 맞춰서 중간 보고를 해라. 마지막에 가면은 짜증이다. 100% 짜증입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보고서는 상사의 마음을 적는 거지 내 생각을 적는 게 아니거든. 어느 회사나? 두 번째 이제 최고가 되라. 우리 김연아 요새 홍보대사 뭐 열심히 하죠. 좀 뭐 프로페셔널은 뭐 어디 부문이나 다 있는 거고 아까 잠시 언급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사상이라고. 회사를 이러면서 시킨 것만 하지 말고 저는 이제 대리 때 사무실에 이제 생산부 쪽에 있는데 한 7명이 있는데 가면은 이제 사원도 채용 많이 해야 되지만은 포지션 합리화, 인력 효율화 해서 사람도 많이 잘려요. 그러니까 7명이 일했던 것을 5명만 일하면은 회사에서는 좋아라 그러지. 막 보너스도 많이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일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2명이 할 거 혼자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너스 마이너스 사상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킨 대로 하지 말고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1+1 남보다 더 많이 하자. 어차피 이럴 거는 조직에서 좀 1등으로 하자. 냉혹하지만 그래야 서바이벌 게임이거든.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보편 타당하게 평범하면 너 없어도 얘 없어도 얘 치면 되거든. 이게 조직에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프로페셔널은
무슨 일이든지 그 부문 그 부서에서 1등 가는 정신이다. 1등 가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창조적 독종이 되라고. 적어도 이제 열정, 패션이 나옵니다. 그 인디오 기후지인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인디오가 기후지에 지내면 꼭 비가 온대요. 왜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평범하죠. 평범해. 대단히 평범해. 올 때까지. 악바리가 끝까지 해라는 거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는 거죠. 지금 와골와골 끝장 토론 문화가 있어요. 저 무선사업부.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만드는 데가 무선사업부예요. 거기가 제 반도체 사업부 그런 데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무선사업부 모바일 디스플레이 거기는 스탠딩 회의 앉아있지 않고 스탠딩 회의하면서 끝장 토론 끝까지 한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 우리는 다 앉아서 했고 때로는 스탠딩 회의를 했는데 끝장 날 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 같은 삼성전자라도 무선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가전, 테레비 사업부, 백색가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저기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잖아요. 끝장 볼 때까지 토론을 한다는 거죠. 저기는. 그래서 독종이 됐다는 게 독종이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을 했을 때 나는 신입이다 하지 말고 한 달 정도 간을 보다가 나의 진면목, 나의 장기와 독종을 보여줘서 조직과 상사들한테 좀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이죠. 한때 3, 4년 전에 엄청 나왔죠. 중국에 누가 디테일 책도 뭐 혁신 책도 썼던데 저기 뭐 호치키스라고 했는데 식당에 물 일단 식당에 물을 봐봐요. 우리 식당에 다니면 거의 이제 조선족들이 좀 많아요. 예, 뭐 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 퀄리티가 없어 아직 중국은. 그래도 우리 식당에 앉으면 막 물수건이 확 던진다고 이렇게 물병도 막 휙 던져 물컵도 그래가지고 막 물이 엎질러져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일본을 가면은 일본에 한 번씩 가보면은 일본은 뭐 베개 짊어지고 물팍 끌고 다 물 따라지고 가는 거예요. 물도 물팍 끌고 따르더라고. 근데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런 미세한 디테일 관리가 있어야 고객을 상사를 감동시키고 후배를 감동시킨다 이거죠. 이제 호치키스 얘기는 전에 사장 한 명이 얘기를 하던데 비서를 두잖아요. 사장은 비서가 이제 뭐 훌륭한 비서를 두니까 보고서를 오면은 호치키스를 이렇게 이제 종이가 있으면은 통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찍습니까? 이 호치키스를 반드시 찍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평형으로 딱. 근데 그 비서는 옆으로 대각선으로 찍어준다고. 왜냐 사장님이 넘길 때 여기로 수평으로 찍는 거하고 대각선으로 찍는 거 넘길 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사장님이 잘 보고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 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비서가 최고다. 팩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장 얘기가. 야 어이 김 비서 오늘 어디 LG에다가 그 팩스 하나 보내지? 좀 이따 1시간 지나서 보냈나? 아니요. 보냈는데 딴 사람 같으면 보냈다고 전 비서는 보냈다 하는데 이 비서는 아직이요? 아직이요 그러더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제가 팩스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받았다는 아직 수신이 없습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비서가. 그래서 대단한 비서구나. 그래서 그 비서가 이제 훌륭히 커가지고 나중에 뭐 팀장도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미세한 부분이 고객을 감동시킨다. 상황을 지배해라. 우리 선제 대행이 있죠. 저 관제탑. 요즘 뭐 북한하고 시끄러워가지고 항공모함이 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동해안 쪽에. 저 관제탑 기능이 있잖아요. 모든 비행기를 신호로서 이착륙을 시키니까 그 수많은 비행기들을. 그다음에 이제 매기 역할이 있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워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우리 승진 시험 볼 때 나왔어요. 삼성학 해갖고 책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매기 이론이 있어요. 청기화 이론, 매기 이론, 매기. 인터넷 좀 나왔는데 매기가 입이 크죠. 수족관에다가 미꾸라지만 넣었는데 한쪽엔 미꾸라지 매기만 넣었어. 그러니까 매기가 미꾸라지 잘 잡아먹잖아요. 이게 한쪽에 미꾸라지만 있는 데는 이게 좀 오래 못 살아. 힘이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매기 같이 넣어 어떻습니까? 헬스클럽 막 욕심 운동을 해가지고 헬스클럽에 다닌 사람처럼 몸이 미꾸라지가 토실토실한 거야. 바짝바짝하니. 왜? 매기한테 잡혀먹이지 않으려고 계속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도망가려는 애들이니까 초긴장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매기 이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삼성은 위기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돈 잘 벌 때도 계속 위기식을. 우리 올해 적자다. 신문은 흑자인데 산에 설명할 때는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위기식을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매기론, 상황을 지배하는 게 매기론처럼 항상 위기식,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타파할 건가. 지금 우리가 취준생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보통 타당한 대한민국의 취준생 준비가 아닌 나만의 좀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 본인이 숙제지 뭐 나오는 게 아니죠. 시장에 서점에 뭐 책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독특한 것을 좀 창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뭐 생각 바꾸면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저기 이제 삼성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게 삼성의 옛날부터 저 습관 보상이라는 거요. 옛날에 투견 챔피언 개를 그냥 가정에 입양을 시키는 게 아니고 미래의 챔피언이 될 놈들의 싸움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로 많이 써먹는다는 거죠. 이 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삼성에 오래 다니는 우리 같이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업 협력해서 기업 컨설팅을 맡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나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컨설팅도 삼성에 다닐 때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배웠던 거를 이모작시에 활용해라. 저런 거 투견에서 배운 거죠. 투견 챔피언들한테. 그래서 나이 먹은 50대의 삼성맨들은 전부 필드에 협력사로 내보냈어요. 상무를 달아. 협력사에 상무를 달아줘서 지금 보니까 어제 후배를 보니까 1년 6개월에서 2년을 주더만. 삼성에 출근을 않고 협력사 출근해서 협력사 아까 포엠계에서 물류 컨트롤 해주고 영업 마케팅 쪽에 도와주면서 월급 받고 결국 2년 지나면 너 독립해라는 거거든. 근데 기회를 주잖아. 챔피언 개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탁 자르는 게 아니고. 예, 마지막입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 저 문제의식이에요. 아까 조직의 이루기 위해서 항상 불평불만이 아니고 불편했던 것을 개선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니까 개선 정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난 우리 애들이 이거 어렸을 때 냉장고에다가 아빠 뭐 제안서가 있어요. 기업 보면 제안서가 있어. 이건 불편해요. 며칠 날에 발견했고 되면은 1,000원부터 5,000원, 만원, 뭐 2만원, 100만원 주는데 그걸 내가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애들도 유치원 때 아빠한테 아빠 구두 닦는데 얼마 줄 거예요? 500원 뭐 써놓고 제안 아이디를 내는 거죠. 청소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삼성의 개선 시트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TPS, 식스시그마만 알아. 어렸을 때부터 아빠 하도 혁신 쪽에 있어 가지고 많이 알아 애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한 제도를 우리는 가정에 쓰죠. 애들은 용돈 달라고 지금 다 컸으니까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까지. 그래서 불평불만을 말하지 말고 회사에서 제안을 내보세요. 아이디어. 대리님 제 생각은 이런데 뿅가 왜? 우리는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봤는데 신입들은 아주 뭐 3차원 세계로 막 들고 와 있거든. 쇼킹해. 야 역시 세상은 바꿔야 된다. 빨리 우리 똥차들은 나가야 되는구나. 빨리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자. 구질구질 이렇게 피크 타임이나 뭐 임금 피크 그냥 나왔잖아. 그냥 55세 그냥 55세 나온 거에 나는 그냥 뭐 구조정돼서 나온 게 아니고 딱 있다가 나오는 거죠. 뭐 실패의 자산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서를 취준생들이라 여기저기 많이 대봤겠지만 요거를 자산화해서 그래 내가 98번째냐 99번째라도 내가 도전을 하겠다. 뭔가 좀 디파인을 해봐. 이렇게 문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보편 타당하게 냈냐 나만의 특징이 뭐야. 정말 이력서를 칼라로 작성해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방향 당신 회사에 내가 5년 안에 어떻게 바꾸겠다. 빨간색으로 좀 굵게 표현해서 그냥 헤드라인체로 굵게 해서 좀 써보면 좋지 않나. 시큼하게 바탕색만 쫙 깔아서 이렇게 바탕글씨로만 하지 말고 나한테 막 그러겠어. 막 건지연지 입술 칠해가지고 이력서 보는 사람이 눈이 푹 뜨게 그렇게 또 홍보를 해야지. 나를 어필해야지. 이름이 기억되게. 그냥 바탕글씨체로 쫙 툭 주니까 이거 뭐 나부터도 그냥 그러면 이거 별로 좀 안 읽어져. 학생들 거 쭉 들어오면은 나만의 경쟁력이 뭔지 오늘은 가슴 손을 얹고 저녁에 생각해봐요. 특별하게 내겠다. 그다음에 좀 달락달락 구분해서 자소서 여러분들 이력서 보면은 왜 이렇게 띄어쓰기들이 안 돼 있어. 할아버지 하신 것처럼 달락달락 간결 요약해서 어필 포인트가 들어오게. 알았죠?
강조 부분은 헤드라인으로 굵기를 딱 해라니까 툭 눈에 띄게 그냥 청색으로, 빨간색 쓰지 말고 싫어하니까 청색으로 그렇게 좀 하기 바랍니다. 실패에 좀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저 간 데마다 복이 많아요. 퇴직하니까 막 월급 나온 건 아니지만 명장 회장을 해서 그런 걸 하니까 국회의원도 300명도 알고 조만간 국회를 갈지도 모르겠고 또 여러분 국회에서 볼지도 모르겠고 계속 좋은 일만 와.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오더라고. 진짜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올 겁니다.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